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자, 이번 주는 뭐 한 주 내내 영 좀 시들시들한 것 네. 같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3일 내내 좀 내림세를 타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런데 딱히 급락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대처하기가 참 망설여지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 잔뜩 끼어 있는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역시나 주춤거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도 제약바이오의 하루였는데 네. 오늘도 역시나 강합니다. 유한양행 불꽃 쏘아 올리고 있고요. 그렇죠. 비만치료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도 다시 올라옵니다. 맞아요. 자, 그런 가운데 또 딥페이크 관련한 네. 이 테마적인 성격의 움직임도 그쵸.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뭐 가는 종목만 그렇다고 종목인 게 아니죠. 그쵸.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 소외되기도 하고 손실이 많이 나 있기도 한 주목받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랭킹쇼에서 오늘도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02-325-81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고민 해결해드리고요.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채팅방도 늘 열려있으니까 고민되는 종목부터 신규 매수 문의까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꿈바다님, 오늘 윤재님 눈이 반짝반짝 뭔가 네. 달라졌어요.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기분이 좋아요, 오늘. 뭐 했어요? 아니, 속눈썹을 좀 바꾸긴 했는데. 아,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뭐죠? 제가 창호 앵커가 돌아와서 기분이 좋다고요. 아, 그런 겁니까? 네. 어제 제가 슬쩍 봤는데 그런 티가 뭐 전혀 나지 않던데. 아니, 근데 네.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요? 일단 호흡을 혼자 할 맞추던 때는 사람이 있고. 최악이었고요. 네. 새로운 뭔가 또 호흡을 처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쉽진 그것도 않죠.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든든하게 네.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 윤재커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안심이 될지 감히도 추측이 잘 되질 않습니다. 아, 제가 혼자 자리를 좀 네. 꿰차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 GS 김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셨네요. 네. 첫날 울면서 하셨다고.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요. 자, 토끼왕님 두 분이 어울리네요. 자, 역시 둘이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네. 지연님, 장호의 캠 휴가 잘 보내셨어요? 라고 휴가 물어보셨는데. 네. 휴가가 갔다 온 게 맞는 건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너무 네. 제대로 좀 놀아야 되는데 창호 앵커가 놀진 않고 먹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먹고 마시고만 계속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속초를 다녀왔는데 네. 친구들, 대학교 동기 2명과 함께 총 3명이서 남자 셋이 갔다 왔거든요. 속초에 방을 2박 3일로 잡아놓고 네. 거기서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에 그냥 방 잡고 노시지 왜 그래서 그 속초까지? 얘기를 했어요, 서로. 우리 이럴 거면 왜 속초 온 거지? 그러면서 중간에 온천 네. 한번 살짝 갔다 온 거, 오색 온천인가요? 그거 말고는 딱히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서다께님, 창호에 휴가 다녀오시더니 시골 사람풍이 쫙 난다고. 그래요. 화양연아님, 네, 네. 속초 다녀왔습니다. 토봉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미니토마토 깜짝 만남을 기대했다고요? 그런 건 뭐 기대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럼 깜짝 만남을 기대한 거였으면 그래요. 희망님 이야기처럼 핫한 양양을 갔겠죠. 물론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굳이 안 갑니다. 속초를 왜 잡았겠습니까? 거기 그냥 속초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잡았거든요. 네. 해수욕장 그냥 어슬렁어슬렁 슬쩍 보다가 심지어 바닷가에 갔는데요. 바닷가에 발도 안 담궜습니다. 진짜요? 진짜 막 먹고 마시고 이러다 왔어요. 와. 대단하죠? 남자 셋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 희망님, 양양은 절대 가지 않았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쯤에서 일단 오늘 주제 먼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랭킹쇼 주제, 키워드 먼저 띄워드릴게요. 패럴림픽. 그렇죠. 이제 올림픽이 얼마 전에 마쳤는데 올림픽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연장선 패럴림픽까지 다 봐야 이게 올림픽을 봤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패럴림픽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축제죠. 2024 파리 패럴림픽이 바로 내일 새벽에 개막을 하게 됩니다. 장장 12일간의 열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패럴림픽으로 잡아봤고요. 랭킹쇼 주제 바로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던 하계 패럴림픽은 이런 그렇죠. 주제를 준비하셨네요. 자, 하계와 동계가 나뉘게 네. 되는데 오늘은 하계 패럴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잡아봤습니다. 네. 익숙하게 당장 떠오르는 건 뭐 2020년 도쿄 때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2016년과 12년도 잡아놨는데요. 와, 무려 88년 서울올림픽까지도 나갑니다. 서울올림픽 기억 안 나죠? 그때는 아직- 제 나이가 공개되면 안 되는데 그때는 태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네. 그때는 생명체가 아직 아니었잖아요. 네. 형성되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죠. 네. 2000년 시드니도 네. 근데 기억 안 나죠, 이제 거. 2000년도 기억 안 나요. 제 기억에 올림픽 이런 게 기억이 좀 남는 게 2002년 때. 월드컵? 네. 헉, 잠깐만요. 월드컵 그때도 아기 때 아니에요? 애기까지는 아니었어요. 애기라고 그냥 해요. 애기였으면 그냥 좋겠는데. 받아줘요, 그렇게. 예, 애기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네. 기억에 남는 이 올림픽 때 패럴림픽의 이야기도 있을 네. 때고 아니면 와 좀 너무 멀리 있어서 좀 생소하다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1위가 과연 언제적인지 여러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88 올림픽 그리고 호주 시드니 이렇게 뭐 영국 런던 브라질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데 벌써 88 올림픽 좀 많이 투표해주고 계시네요. 그래요? 네. 확실히 88 올림픽 때는 우리가 패럴림픽뿐만 아니라 그냥 하계 올림픽 자체 기록도 굉장히 높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기록 순위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패럴림픽의 순위도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많이들 이렇게 투표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희망인대 행복님 2002년 초딩, 옥수님도 2002년이면 초딩 때지 하셨는데요. 2002년, 저는 언제죠? 2002년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네요. 그렇습니다. 98 월드컵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단의 골이 가장 인상 깊어요. 98 월드컵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자, 대박라자님, 속초 짱! 대게 드셨나요? 대게 안 먹었습니다. 먹을 것도 그러고 보니까 별거 안 먹었어요. 바닷가 갔는데 회도 안 먹고, 조개구이 살짝 먹다가 그러고 그냥 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그냥 휴가 쓰지 마시고 방송 다 끝내시고 그냥 인천 을왕리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도 약간 동해 가는, 멀리 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 먹고 싶어가지고. 네. 자, 룰루랄라님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폭풍주씨님, 02년도에 고딩이었던 일은 비슷한 나이대시네요. 폭풍주씨님이 제 또래였군요. 네. 좋아요. 포켓코리아님 오셨습니다. 98 월드컵 때 히딩크의 네덜란드. 그리고 바라님은 안녕하세요. 1988년입니다. 자, 88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에르즈님 차라리 계곡을 가시지. 이번에 생각 많이 했습니다. 다음번에 무조건 계곡으로 가려고요. 네. 그래요. 자, 아픈 기억은 뒤로 하고 우리 그러면 이쯤에서 첫 번째 종목부터 진단 한번 들어가 좋습니다. 보도록 하죠.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부터 하나씩 종목을 찾아볼게요. 자,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종목. 이분이군요. 김명진님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종목도 워낙 묵직한 종목이 와 있네요. 원전 대장주입니다. 맞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은 17,810원이고요. 1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오늘 4% 올라서 18,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난달 중순쯤이었죠.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 발표되자마자. 그렇죠. 발표되자마자 저때 수직 상승하고 바로 떨어졌어요. 네. 25,000원을 찍더니 장렬하게 쭉 밀려서 16,000원 밑에까지 다녀왔습니다.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고 이제 슬슬 다시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두산 에너빌리티 간혹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슬슬 잘 올라가나 싶다가 한 번 더 실망을 주기도 그쵸. 하고 올라가나 싶다가 한 번 더 실망 주고 과연 이번에는 순조롭게 올라설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 요즘에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 말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습니까? 네. 8월 5일날 대폭락할 때는 같이 다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한 40%. 7월 18일날 이렇게 수주를 하고 체코 원전 25,000에서 15,000대 왔으니까 한 40% 빠지고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요 당시에는 하이닉스도 24만원대에서 15만원, 40% 빠졌다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좀 더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위기일 때는, 세상 위기일 때는 같이 빠집니다. 하지만, 위기가 항상 해소가 되는 거죠. 해소가 되고 나면, 그 중에서, 괜찮은 기업, 성장하는 기업들, 실적이 우상향하는 기업들이나, 큰 글로벌 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체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위기 때는, 최고의 기업, 성장하는 기업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위기 때,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만약 위에서 사신 분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밑에서 사시면 아주 수익이 좋았었겠지, 20% 정도. 그런데, 지금 시청률 17,000대 사셨기 때문에 최근대로 잘 사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부정적 이슈가 한계가 있어서, 사신 분들도 불안하고 그렇죠. 근데 어제부터 이틀 동안 반전하고 있습니다. 반전하는 것은, 지금 최근에,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우선 협상자에 대해 관련된 특허 제4원권을 과연 그걸 가지고 제4원권을 가지고 입찰을 했냐부터 시작해서 그러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뭐 캐나다 사모펀드가 대주주인데 세계 1등으로 원전 관련된 특허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 뭐 워낙 공고하니까 세계 1등이었으니까 이 웨스팅하우스도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뭐 망할 정도 해서 회사 주인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사모펀드에 가 있는데 그 전에 뭐 일본 도시바가 갖고 있다가 2006년도 인수했다가 2011년도 일본 대지진 때문에 원전 파괴되고 해서 재검토하면서 다 원전 중단하고 그래서 이 도시바도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또 이 웨스팅하우스도 빚도 막 늘어나고 해서 미국도 원전 정책이 막 정지되고 막 그러면서 그랬죠. 그럼 다시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니까 원전이 많이 또 수요가 많이 생기니까 이 원전 빠르게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것은 원전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또 인기가 있으니까 폴란드도 그렇고 뭐 유럽도 원전을 신규 건설을 하니까 또 산업이 성장하는 거죠. 산업이 성장하니까 관련된 주식은 추세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소송을 오선협상 취소하고 뭐 폴란드나 체코는 앞으로 이쪽에 뭐 투자하려면 웨스팅하우스 계속 걸고는 쉽지 않을 텐지 그러더라도 현재 그것을 바꾸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소송에서 바꾸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익 난 상태에서 들고 있으면 되고 손해만 안 보면 됩니다. 평가 손해가 났을 때는 어디서 손질할지 그 정도의 생각하고 가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21년도 장리 좋을 때를 갔다 이게 그동안 이렇게 못 갔죠. 다시 이제 원전 시장이 정설이나 이런 원전 신규 개설 뭐 이런 거에서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계속 좀 글로벌 경기가 나빠진다면 원전 관련된 사업도 관련된 주식 잘 안 갑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은 뭐 수주한 걸로 감안해서 하면 한 4만 원대는 충분히 가야 된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된 이렇게 중기계라든지 발전소나 뭐 이런 관련된 짓는 회사들은 경기에 영향을 또 탑니다. 길게 보면. 그래서 경기가 나빠진다면 그리고 산업용 전기가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들면 그만큼 원전뿐만 아니라 전기 소비가 AI 반도체 관련돼서 서버 센터 만들 많이 는다는 게 그것은 저는 너무 가장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용 경기가 침체되면 글로벌제 미국도 마찬가지 침체된다면 산업용 전기를 덜 쓰게 되죠. 공장 가동이 줄어들면 그걸로 충분히 서버 센터 신규 만들어도 커버가 되고도 남습니다. 전기가 부족하다. 물론 미국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버 센터 때문에 AI 서버 센터 때문에 전기가 연간 성장률이 없다. 연간 4~5%밖에 성장을 못합니다. 고성장 아니죠? 그럼 또 경기가 침체되면 전기가 남아돌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기가 지금 1월 달부터는 전기 소비량이 산업용 전기 소비량이 7% 줄었습니다. 글로벌 미국도 당연히 좀 줄이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멘텀이 약해진다는 거죠. 실적 좋아져. 그래서 항상 손절선 정하고 갑니다. 지금 손절선은 최근에 저점 이번 주에 17,000원 손절선 잡고 목표가입니다. 거래가 조금 실리고 있는데 이 거래가 폭발하고 이미 여기서 많은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걸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거래가 이렇게 두 번 크게 큰 두 개 설리고
호재가 나왔는데 그 호재가 나오고 빠졌기 때문에 그 호재가 나오고 이 돌파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목표가가 단기적으로는 2만 원과 2만 천 원 사이이기 때문에 18,000원대 지금 현재 가격에서 10%밖에 수익률을 못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짧게 매매하는 건 괜찮지만 장기로 하는 것은 오히려 이 거래량을 다 돌파한 상태 거기서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장기 투자는. 물론 밑에 사서 손해는 안 보고 있는 상태에 추가 매수가 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일봉상 목표가 온 상태고요. 18,890원을 종가로 반드시 돌파해야만 주가 상승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 중이니까 보유했다가 큰 수익은 17,000, 18,000 정도니까 큰 수익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손절선 정하고 목표가는 단기적인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19,500원 정도 드리니까 19,500원 정도에 매도하고 지금은 굳이 뭐 여러 가지 부정적 뉴스도 있고 소송도 진행됐고 뭐 그러면 이걸 사야 될 이유는 지금 현재는 크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반등 시 일단은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가 17,000원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아래 가격을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아래쪽으로 17,000원 손절가를 지키셔야 될 것 같고 위쪽으로는 너무 크게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E자 되기 조금 전에 19,5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종목 진단 갔다 오는 동안에 다양한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맞아요. 종목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강원랜드도 올려주셨고요. 예. 오스코텍도 올려주시고 금양도 올려주셨는데 미래는 나의 거님께서 네. 속초에 대해서 전 여친과의 추억이 있으시다고 해서 그래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현 아내라고 하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갑자기 네. 불현듯 왜 전 여친 얘기를 하실까 네. 해가지고 이거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걱정했거든요. 걱정 싹 했다가 그래요. 전 여친 현 아내. 그런데 왜 알겠습니다. 아내와 여친은 참 많이 다를까요? 모르겠네요. 그래요. 저는 뭐 결혼을 안 해봐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네. 하네요. 자, 김영재님 상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제이스님께서 나라 정책, 그리드웨이즈, 전기차, 전력화재, 대세주, 가자 상한가로 이렇게 또 의지를 다져주고 그쵸? 계십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어떤 종목 가보겠습니까? 다음 종목은 이 종목으로 사이즈가 업되셨으면 네. 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코텍이고요. 42,100원에 15% 저번 달에 매수하고 갖고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잘 못 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딱 걸쳐있는 구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유한양행과 유한양행 지금 우선주가 쏘아 올리고 있고요. 이 종목도 시원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양행에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이 종목은 아쉬움 남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정도 답답해 갇혀 있죠. 유한양이처럼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소외됐다라는 느낌도 받으실 것 같은데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유한양행도 잘 가고요. 우선주도 잘 가고 오스코텍도 함께 잘 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이제 다음 거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바이오 제약 쪽에 잘 가더라도 여러 가지 뭐 소형주 보면 이것저것 가격만 보고 아니면 회사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면 그냥 잘 가는 이제 주도주 위주로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요즘 이제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뭐 반도체도 조정 계속 받고 있고 2차 전지도 제대로 가지도 않고 있고 빠져 있고 나머지 그동안 올라갔던 조선주도 조정받고 은행주도 조정받으니까 신규로 살 것도 없고 그러면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주 힘들죠. 그런데 테마성 매매는 어쨌든 모멘텀 매매는 가장 강력한 주식을 사는 게 주도주 위주로 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유한양이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할 때는 단기적인 뭐 투자는 팔았다가 다시 104,000 돌파하면 가는 거잖아요. 그럼 돌파하면 그때부터 급등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매하더라도 차트 같은 거 이렇게 매매 아니면 코스닥 종목은 지금 시가총 1등 됐던 알테오 제너럴 이런 것은 밑에 사신 분 갖고 있었는데 위에서 사가지고 본전만 지키고 매매할 때는 사실은 훨씬 더 수익이 잘 납니다. 그런데 좀 주변주를 사면 생각보다 내가 소외당하는 거죠. 어차피 테마주를 할 거거든. 모멘텀 주식 한다는 것은 1등주를 잘못 찾으면 가장 상승률을 보면 됩니다. 초기 단계.
주봉이나 이런 거 보고 추세 가는 것을 사면 되고, 이 종목도 뭐 신약, 표적 항암제도 하고, 그 다음 관절염 관련된 것도 있고요. 합성신약,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제, 매출액인 사실은 거의 없었죠. 보시면, 호스키텍이, 올해 이제 300억대, 내년에 매출이 늘고 있으면서 내년에 흑자 전환되고 이렇게 늘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기대되는 회사니까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과거에 2020년도 69,000 갔다가 내려왔으니까 그때 당시는 이게 한 3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죠? 지금은 다 돌파해서 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가도 되는데 오늘 이번 주에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렸습니다. 십자봉인데 거래 실렸으니까 그나마 이쪽 분야들은 난 여기 내려갔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8월 거래량으로 보면 엄청 실렸다가 이미 밑에 사신 분 많이 팔아먹은 거죠. 근데 이 팔아먹은 거래량이 이미 4만 대 이상 안착되고 있으니까 이 주식은 강한 겁니다. 뭐 신규 들어왔다 아니면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면 추세 잘못 갈 수도 있고요. 이제 세력이 더 잡았다면 더 가겠죠. 그래서 이 주식은 44,000원 정도, 여기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시가가 있죠. 시가가 아주 중요한 건데 44,000원입니다. 그래서 44,000원이 돌파하면 잘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44,000원을 주시를 좀 해보시고, 제가 보는 기법상으로는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이 거래량을 장악했기 때문에 위로 갈 걸로 보여요.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절가가 중요한 겁니다. 42,000원 사셨으니까, 지금 가격 정도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너무 이제 항상 살 때는, 오늘 같으면, 이렇게 급등했으니까 22평선 돌파할 때 사도 되는 거죠. 그럼 22평선이 지금은 4만원이니까. 그래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그리 위험하진 않으니까, 종가를 보시고 손절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멘텀 주식은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손절가, 목표가 이렇게 목표가만 집중을 하는데 텐마주나이로 손절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잘 지켜주시고요. 손절가는 5일 일주일 정도 기준으로 보면 반드시 지켜줄 가격은 39,500원, 4만원 드리겠습니다. 짧게 4만원 정도로 손절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44,000원 안착했을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니까 38,000원 단기적으로 이 정도 이상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 분야가 괜찮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목표가를 정하 들으면 평균적으로 한 6만원 내외까지 가면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평균 가격 정확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단가거든요, 여기서. 그 다음에 돌파하면 단계별로 있습니다. 이렇게 6만원, 그 다음에 그 위에 65,000원 뭐 이렇게 있으니까 69,000원 그 정도 근처까지 이번 전체 시세에서 한번 돌파, 이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이쪽 섹터가 좋으니까 이익 나면 계속 들고 있는 거죠. 들고 있다가 손절선만 자꾸 높여가서 이익 실현 단가 높여서 그렇게 들고 가시기 바랄게요. 신규 매수는 굳이 44,000원 안착하면 그때 매수하시고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손절가 4만원, 목표가 48,000원 단기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사인이 나왔고요. 손절가로는 4만 원, 1차 목표가 48,000원 제시해 주셨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48,000원 구간부터 손절가도 조금씩 올려가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살펴드렸고요. 네. 자 유튜브 채팅창 잠깐 좀 볼까요? 옥수님께서는 지금 부산에 계시는군요. 여행 가셨나요? 아니 부산이 지금 태풍 영향인가 바람이 장난 아니래요. 구름도 껌껌하다고 하는데요. 지역마다 꽤나 오늘 날씨가 좀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하락멈추자님의 HL 만도 종목 진단도 들어와 있고요. 자, 폭풍조씨님, 애인일 때 틀리고 부인일 때 틀리고 그래요. 위에 소닥개님께서 왼수가 된다. 뭐 그러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겠죠. 뭐. 그렇죠. 자, 그렇게 봉합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랭킹 주제로 잠깐 또
또 가볼까요? 이 곤란한 얘기 나올 때는 빨리 주제로 맞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패럴림픽을 키워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던 하계 패럴림픽의 순위를 보고 있는데요. 자, 5위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5개 중에서는 가장 성적이 좋지 못했던 해입니다. 5위 공개해 주시죠. 5위는요? 자, 5위는 바로 최근이었습니다. 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때가 기록이 5개 중에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 41위를 기록하게 됐고요. 이때는 금메달 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를 획득했다고 하네요. 자, 최근 기록이 이렇게 가장 낮게 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일본 도쿄올림픽보다도 조금 더 잘했던 해는 또 언제일지 4위도 한번 맞춰주시죠.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희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 올까요? 좋습니다. 자, 관심 종목 리스트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관심을 듬뿍 받은 종목들 지금부터 미라네커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은 벌써 6거래일째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약보합권의 오늘장 이어지고 있고 어제도 약보합, 오늘도 약보합, 낙폭은 좀 제한적이지만 왠지 모르게 힘이 빠져있는 시장이죠. 외국인이 원인입니다. 팔고 있고요. 기관은 편애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성실하게 매수를 해주지만 코스닥은 연일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주도하고 있죠. 오늘장의 특징 당일 누적으로 검색된 종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는 오늘의 정말 핫한 종목이죠.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약속이나 했나 봅니다.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유한양행 20% 넘게까지 오르면서 13만 원대 중반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렉라자의 병용요법에 미국 FDA 승인 재료 노출 이후에 6거래일째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렉라자가 미국 FDA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서 국내 항암제 최초로 이렇게 신약에 대해서 미국에 선을 보일 수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신약이 미국 FDA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0.26%의 상승을 현재 기록하면서 양봉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밀려났다가 빨간 양봉으로 낙폭을 좀 저지하는 이런 모습이 어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76,000원대 움직임 나타내고 있죠. 닷새 연속의 하락, 엔비디아의 뚜껑 열리는 그 실적 발표에 대한 그 제로 노출 나와야 그래도 좀 주가가 올라가게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주춤할까요? 오늘은 이 내용으로 우리 업계 관계자분들 내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M83 같은 종목은 오늘장에 17%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지난 8월 22일에 상장을 했었던 VFX 관련주 M83이 오늘 주가가 18%까지 또 돌연 상승하고 있고요. 특별한 재료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안주가 한싹 종목이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데 현재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싹을 비롯해서 오늘 보안주가 이틀 연속의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라리스 AI 소폭의 상승 이어나가면서 검색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 시각에 1%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봉 LS 상한가 열렸습니다. 상한가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대봉하니까 감이 좀 생각나서 네, 현재 주가는 15,650원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신개념 피부 접착 기술을 활용해서 국소 상처를 치료하고 또 피부 관리까지 피부 미용의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15,6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3.75%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체코 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수력 원자력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불가하다 이렇게 밝히게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힘이 일단 실리고 있는데요. 18,53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엔셀의 주가는 어제 강세를 뒤로 한 채 3%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블루엠텍이 8%까지 강세를 띄면서 18,7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블루엠텍 쪽에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센즈랩의 주가는 5% 플러스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22% 넘게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 탄력이 둔화됐죠. 이렇게 보안주는 이틀 연속의 강세를 시도하면서 그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현재 4% 마이너스고요. 한비소프트 어제까지 정말 엄청났죠. 그리고 오늘까지 이 상승 일수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지금 8월에 멈추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현상을 기록하고 나서 오늘 추가 상승, 현재도 20% 넘는 강세를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장 초반 시초가가 워낙 강해서요. 현재 20%의 상승으로 음봉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 13% 넘게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신청했다는 소식 나오는 가운데 현대바이오의 주가 21,2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젠 4.85%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엠폭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엠폭스 대응을 위해서 1,800억 원 가량의 긴급자금 모금에 나서자라고 동참을 호소하고 있고요. 백신을 포함한 의료품 보급이라든지 의료기술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도 엠폭스 확진자가 벌써 11명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래소에서는 코로나19, 원숭이 두착 엠폭스 재확산 관련한 테마주에 대해서 투자 유의를 발동했습니다. 다음 알테오젠이죠. 어제 상승, 오늘도 상승. 어제 코스닥의 대장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연초의 시가총액이 4조 원이었는데 벌써 8개월 만에 3배 넘게 치솟았고 코스닥의 대장주 굳히기 들어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필에너지 13%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와 GM이 배터리 합작 공장 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필에너지가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있는 배터리 장비주라는 점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TDS팜 현재 19% 상승하면서 최근 조정 이후에 오늘 또 강하게 올라주며 바닥을 찍고 있고요. 수젠텍은 8%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지캡 이 종목은 3% 플러스 보완주죠.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세가 되고 있는 건 일단 검색에서 보완주, 힘이 좀 빠지지만 보완주와 제약바이오가 되겠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엔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CDMO 관련주이면서 또 삼성가에서 투자한 기업이라는 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을 평가하기가 참 어려운데 삼성에서 다 검토를 하고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난치성 희귀질환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개발하고 있는 신약 중 샤르코 마리투스 치료제가 있는데 삼성가의 유전병에 대한 치료제라는 점에서 아직 치료제가 없는 질병인데 이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 삼성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엔셀, CDMO 쪽에도 걸쳐 있는데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상장 첫날 흔들리고 나서 맞아요. 무섭게 이틀 동안 솟구쳤죠. 오늘은 다소 좀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었으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이런 추세, 강한 반등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ESL입니다. ESL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아주 좋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저는, 제약바이오, 이렇게 신약 개발 업체를 제가 2011년도, 이제, HLB로 1,500원에 한 5억째 산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 2012년도에 생방송 회원들하고 했을 때 1,800원대 이제 10만원 간다고, 이제, 부실주니까, 적자기니까 2,000만 이상 사지 말고, 10,000주만 사가지고, 임상 3상이 성공할 때까지 갖고 있고 5배가 원금만 찾았고 장기 투자하시라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했던 이유가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는 그 신약 개발을 하는 그 연구원 박사들이 얼마나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이루어내려면 일단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들 제일 중요하죠. 연구원들이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지가
투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해서 그것에서 신약을 임상까지 끝나고 다시 시판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H1 같은 것도 지금 그때 1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LSK 바이오, LSKB에 제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LSK 바이오 신약, 표적 항암제 이쪽 그때부터 경구의 항암제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세계 1등이 최고의 개발 박사님이 거기 있으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적당한 금액, 1호도 무방할 수 있는 금액, 물론 무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엔셀도 보면 서울 삼성병원에 있던 교수님 만든 회사가 신경계 유전병, 삼성가에서 주로 알았던 병들이죠. 이건 예전부터. 그래서 그전부터. 그래서 그러면 희귀 질환들이기 때문에 투자를 누군가 해주면 그 개발자가 최고 기술을 갖는 세계 최초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이쪽 분야에는 최고니까 삼성 서울병원. 원래 저는 이제 신경계가 머리나 이렇게 아프면 그냥 저는 주변 사람들 삼성 서울병원 가시라. 암은 그냥 아산병원 가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최고가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회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투자는. 그럼 투자의 개념으로는 적당한 금액, 이제 금액을, 지금도 적자 기업이에요. 그죠? 근데, 자산 가치를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럼 자산 가치를 보면 한 300억대가 되거든, 자본이. 자산도 부채가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재무제표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 알아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삼성도 투자를 들어가고 있으니까 또 다른 데서 투자를 받았으면 쉽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얼마 투자를 의뢰하면 저도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네요. 당연히 그 정도 해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길게 너무 단기 매매로 가서는 기술적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미 그런 게 나와도 주가는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주가는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기술적 차트로 나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그럼 그런 기업들은 정말 장기 투자는 만약에 유한양액을 갖고 있는 분들 유한양액 회사 개발 어떤 파이프라는 어떤지 정확히 잘 알고 공부를 해서 알고 난 이 정도 믿을 수 있다. 그럼 나는 투자금이 전체가 1억인데 그중에 나는 신약제 이쪽에 희망이 있으니 한 20% 비중을 몫을 나누고 그 딱 투자해놓고 있으면 몇 배는 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것처럼 신약은 그래서 이런 거 주식은 아직 이제 시작하고 있어서 천천히 분할 매수는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다. 장기로. 그래 보시고 저는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 종목은 주가 하락하지 않으려면 2만 원은 좀 유지해야 되고 시가총 2,7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나오는 어떤 실적으로는 고평가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크지 신경 유전병을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시장은 크지 않지만 세계적으로는 보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하고 매매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엔셀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또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 꼭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이엔셀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 반도체가 갑자기 날아간다. 화양연화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슬쩍 봤거든요. 맞아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플러스로 돌렸고 SK 하이닉스 거의 하이닉스 2% 넘어요. 거기다가 한미반도체는 7%가요? 7%입니다. 갑작스럽게 8%대까지 갈 수 있겠는데요. 그래요? 네. 지금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들이 매수세가 확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오장의 이 반도체의 이 반가운 상승 아주 눈에 띄는데요. 삼성전자 76,200원 넘어서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18만 원 노크 직전입니다. 네. 아주 좋아요. 이대로 계속 힘 붙여가면서 그쵸. 코스피도 코스닥도 더 강하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와 좋네요. PSK 홀딩스까지도 네. 역시 대표적인 종목들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ISC 옆에 윤재커 머리가 있군요. 그래요. 좋아요. 자, 이 종목들 이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 네. 시장 전체 다 강해지길 바라면서 하나씩 더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더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 곽보영님의 종목으로 이 가볼게요. 종목.
HD 현대건설기계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55,0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자, HD 현대건설기계 오늘 현재가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쵸. 1.64%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HD 현대건설기계는 얼마 전에 7만 원대 넘었다가 잠깐 다시 내려오고 숨을 좀 고르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저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HD 현대건설기계 어떻습니까? 일단 투자 의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지금 중건설 기계주 매수 금지 전원 시킵니다. 조선 건설기계 전력주 전부 다 다음 타자 빠질 게 반도체가 그동안 급락 많이 했었는데 다음 타자가 이런 쪽이고 그 다음 타자가 금융주다. 그래서 짧은 10% 20% 수익을 보고 잠깐 들어갔다 물리면 대다수 손절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뭐 평가를 하면 저평가를 이런 개념도 필요 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미국의 수혜가 되는 뭐 이렇게 중건설 기계들 뭐 굴사부터 전체적으로. 근데 당연히 다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큰 손들은 팔고 있습니다. 그럼 팔고 있는 주식을 잠깐 내려갔다고 반등할 걸 보는 것은 이미 그럴 바에 지금 반도체 싸게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리고 지금은 9만 선 내려왔다고 5만 원이니까 싸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마시고 최근 들어 기술적으로 거래가 실리고 나서 기간도 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가가 중요함. 지금 뭐 본전 근처니까 5만 5천, 5만 4,200 그냥 파시고 다른 분이 뭐 몰려있다 그러면 손절가는 5만 1,500원 드리겠습니다. 5만 1,500원으로는 이하는 손절을 하고 이익 나면 그냥 들고 있다가 하도 괜찮지만 지금은 물리면 안 된다 이쪽 분야에 이런 의미로 전략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전략 매도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죠. 자, 그러면 HD 현대건설기계까지 해서 우리 함께해 주실 전문가께서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병원 전문가님 인사드립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를 또 모셔보기 전에 오늘 레키쇼 주제입니다. 뭐예요? 떠받치는 건가요? 보자고요. 그래요? 자, 패럴림픽을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패럴림픽이 또 개막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패럴림픽 대한민국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던 하계 패럴림픽은 언제일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네. 5위를 살펴봤을 때 바로 최근이었습니다. 네. 2020년 도쿄올림픽, 도쿄 패럴림픽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기대에 못 미쳤던 모습이었는데 과연 4위는 또 언제일까요? 자, 4위 공개해 주시죠. 4위는요? 자, 4위는 바로 2016년 바로 그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그러니까 리우 올림픽 때 리우 패럴림픽이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순위 차이가 꽤 나죠? 네. 맞아요. 금메달도 저 때는 7개였고요. 은메달이 11개, 동메달 17개를 획득하면서 20위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4위가 20위까지 올라갔는데요. 당연히 그럼 그 위에는 더 순위들이 높아지겠죠? 어디까지 패럴림픽 기록이 나왔을까요? 3위도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2부에 함께 하실 전문가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부터 가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좀 장 초반에 네. 저희 시작한 지 초반에 올려주신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미래는 나의 것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양이고요. 61,000원 그리고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계속 내려가네요. 호재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밀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보면은 7월 달에 높았던 주가가 그래도 한 7만 원대 정도였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는 거의 계속 밀리고만 있어요. 요새 2차 전지 종목들 반등이 나올 때도 특히나 이 금양은 사이클을 같이 가져가지 못하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게다가 오늘은 네. 거의 뭐 10% 가까이 떨어지면서 맞습니다. 신저가 기록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불안불안하실 것 같은데 네. 호재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갈까요? 라는 질문 받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 금양은 사실 지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 이제 오를 때도 제가 이제 금양에 대해서는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 거품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이 추락을 할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금양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분이 상당히 이제, 금양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하시면서 많이 추천을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너무 많이 뻥튀기가 돼 있고, 사실 지금 뭐 올해 실적만 하더라도 작년 올해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적자고, 물론 이제 원통형 배터리 이제 개발에 성공을 한 부분, 인정은 하지만 이게 과연 영업이 뭐 테슬라로 갈지 뭐 갈 가능성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는 얘기고요. 또 뭐 수소 연료전지 사업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수소 연료전지 시대가 올지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조건 매도하고 본다, 이 뉴스 나오면,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이제 뭐 횡령대행과 관련된 뉴스들, 임직원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자 배정이 아닌 유상증자 뉴스가 나오면 일단 매도하고 보자 말씀드렸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8천억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보니까, 기존 주주 대상 유상증자입니다. 삼자 배정이 아니죠. 그리고 뭐 증자의 목적도 보니까 유동성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돈 쓰려고 하는 부분 같은데, 이런 뉴스 나오면 저는 무조건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용상으로 뭐 엄청나게 금양의 어떤 그 앞날에 밝은 어떤 것이 있다든가, 기댈 만한 게 있다든가, 또는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굉장히 강한 sek터라서 그냥 섹터에다가 한번 기댈 수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상증자까지 나왔으니까, 이런 종목은 지금 팔 일밖에 없죠.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도 지금 전저점 깨고 있고, 안 파는 게 이상한 그런 이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략 매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굵직하게 좀 고민 많으실 만한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8천억 유상증자 추진 소식이 나왔던 금양에 대해서는 전략 매도 의견이 나왔고요. 요새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유증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닐 경우에는 매도 시그널이 보통 나간다라는 점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양 곡좀 많이 크실 것 그러게요. 같아요. 사실 올 초만 해도 새로 뭐 배터리 개발 소식도 나오면서 아주 좋을 때, 올랐죠. 맞아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다가 밀려버리니까 뭐 확실하게 이렇게 그쵸. 밀려버립니다. 유상증자 얘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느낌이실 것 같은데, 아무쪼록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란 앵커님께서도 지금 채팅방에 지금 시장 유증주의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아침에 제가 그 공시를, 주요 공시들 전화할 때도 사실 유상증자 얘기는 정말 많습니다. 네. 전화사채라든지 유상증자, 특히 삼자 배정인지 아닌지 보다가 아니면 청천벽력이죠. 정말 무서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종목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살펴드렸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슬슬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두 번째 종목인데요. 유튜브 일중 김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자, 강원랜드 보겠습니다. 와, 강원랜드는 카지노를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17,93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내년 1분기까지 가져가고 싶은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 강원랜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000원대까지 찍고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오는 속도가 제법 괜찮아요. 지금 15,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자, 중요한 건 17,930원, 18,000원 근방까지 갈 수 있을까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이분은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20%에서 추가 매수. 그렇다면 강원랜드에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좀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강원랜드 들어와 있습니다. 17,930원에 20%인데요.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고요. 내년 1분기까지 투자하는 거 어떻습니까? 뭐 가지고 계시는 거는 좀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는데, 단지 이제 추가 매수는 좀 무리이고요. 오히려 지금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지금 카지노 쪽에 뭐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만한 일이 현재 상황에서 있느냐? 그렇게 이제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는 뭐 내국인들 받아서 수익이 좀 유지가 된다 뭐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요번에 2분기 때는 그 당기순이익 같은 게 조금 나왔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제 소송에서 승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일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난 부분이 있고 이렇다 보면 영업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은 3분기 때는 다시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빠지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고 지금 강원랜드에 제일 기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신규 투자예요. 지금 2조 5천억 정도 지금 투자 계획을 올 초에 이제 그걸 밝힌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걸 실제할지 안 할지에 대해 가지고 이게 아직 좀 불확실한 상태. 회사 쪽에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신규 투자가 실제로 결정이 되면은 주가가 한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한번 기대보고 들고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20%인데 여기서 비중을 더하는 거는 좀 무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15,500원 정도부터는 이제 또 저항이 생기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비중을 한 10% 정도 빼가지고 그거는 좀 그 다음번을 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거를 좀 예비를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소량만 가지고 한번 이거 투자 계획이 확정될 때 단지 이제 투자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투자 계획이 무산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강원랜드를 지금 투자하실 때는 뉴스를 계속 보셔야 돼요. 투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투자 계획이 확정됐다 그러면은 그때 뭐 비중을 조금 더 실른다든지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투자 계획이 무산됐다 그러면 바로 던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가 탄력이 떨어질 때가 됐으니까 일단 비중은 줄여놓자. 그래서 절반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일단 추가 매수해서 막 늘려가기보다는 오히려 비중 축소로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꼭 같이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중 김님의 강원랜드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종목까지 살펴보고 왔는데 채팅방 분위기는 아직까지 그냥에 머물러 있습니다. 맞습니다. 충격이 컸죠. 맞아요. 유상증자가 규모도 8천억이고 맞아요. 거의 1조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시총이 3조가 좀 안 되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평가님도 심지어 와, 장난 아니네. 이런 이야기까지도 전해주고 계시네요. 자, 일중김님 진단 감사합니다. 의견 나왔고요. 행복 주식님이 아니라 주식님이시네요. 행복을 주시한다. 네. 이거 좋아요. 삼천당 제약을 보내주셨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요즘에 언급이 좀 뜸해진 것 같았는데 맞아요. 또 진단 요청 들어왔고요. 토봉님께서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가을동아님 유증을 하더라도 회사가 꼭 필요해서 할 경우에는 유증할 때 단기 약세는 적용하지만 크게 볼 때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남겨주시긴 했죠. 그런데 당장 오늘의 충격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종목 진단을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배고픈 하마님의 종목으로 가볼까요? 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반도체주들의 갑자기 매수가 훅 들어왔어요.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HBM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들 아니었겠습니까? 한미반도체 아까 전에 탄력만큼은 아니지만 언제 또 이렇게 달아났대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도 좋아요. 5% 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12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배고픈 하마님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요. 그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13만 5천 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심플하게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자, 한미반도체, 주가가 좀 내려갈 때 기다리셨다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과연 수익을 편안하게 줄 수 있을 만한 건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나서 지금 조금 전에 들어왔던 이 매수세, 맞아요. 어떻게 이걸 또 읽어봐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미반도체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갑작스럽게 또 매수세 들어오는데요. 이거 긍정적으로 읽어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반도체 종목들이 오후장에 반등들이 살짝 나오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냥 이제 요즘에 좀 많이 빠졌는데 엔비디아 것 때문에 근데 이제 혹시 엔비디아가 내일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살짝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진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가 살짝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반도체 종목, 사실은 반도체뿐만이 아니죠. 시장 전체의 운명이 이제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뿐만 아니라 실적 가이던스도 잘 내놔야 돼요. 엔비디아에 달려 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 움직임, 오늘 반도체들의 뭐 살짝 반등 이런 거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미 반도체 특히나 그렇죠. SK 하이닉스의 납품 비중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주 중에서 SK 하이닉스와 함께 동행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투자하기 굉장히 쉬워요. 한미 반도체는 내일 엔비디아 올라가면은 한미 반도체 들고 계시면 되고요. 내일 엔비디아 빠지면 한미 반도체 바로 팔아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한미 반도체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 제 생각에는 일단은 16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미 반도체는 일단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1년 선행 PR이 30배가 넘어요. 그래서 주가는 일단 비싼 구간입니다. 단지 이 비싼 구간에서도 엔비디아가 간다면은 또 반등은 나올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그 어떤 그 내용이라든가 밸류에이션으로 이 종목의 주가를 볼 수는 없고 수급 논리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기술적인 판단인데 뭐 한 16만 원 정도까지 일단 반등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또 거기가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이제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지금은 뭐 이것저것 따질 거가 없죠. 내일 엔비디아 올라가면은 들고 있자. 내일 엔비디아가 빠졌다. 그럼 당장 내일 시가에 던져버리자.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참 미국 시장 끝난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시간의 그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내놓은 실적이라든가 가이던스가 시장에 기대치 충족을 못할 경우에는 시간외에서 급락을 할 거고요.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켰다 그러면 시간외에서 급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죠. 사실은 전체 반도체 종목들의 운명은 거기 단기적으로는 거기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미반도체 살펴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서 오후장 들어서 한미반도체도 SK 하이닉스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이에 대한 풀이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까지 이제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으로 오늘 상담을 받아봤고요. 그럼 네. 이쯤에서 저희 랭킹 주제 한번 보고 갈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 패럴림픽으로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던 하계 패럴림픽 네. 보고 있는데요. 자, 3위까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3위 공개해주세요. 3위는요. 자, 3위는 바로 2012년 영국으로 갑니다. 확 뛰었어요, 또. 네, 영국의 런던 올림픽 때의 기록이요. 네. 12위까지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이 개수가 근데 오묘하죠? 9개 정확히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 올림픽 때 12위까지 기록이 나왔다는 점. 자, 이제 남아있는 건 시드니와 서울입니다. 네. 이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손가락 안에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순위를 기록했죠. 자, 그 순위 이따가 정확히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2시 2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2시 구간 정말 많이 시장이 변화하는 맞아요. 구간이잖아요. 이쯤에서 또 어떤 종목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미란 앵커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한 주의 딱 중간까지 왔지만 아직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또 거대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그리 흥미롭지는 못한데요. 그래도 또 세세히 살펴보면 오늘 이렇게 또 제약바이오, 또 어제부터 올랐던 보안주, 그리고 다시 한번 반도체 이렇게 고르게 돌아가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 간격으로 조회된 종목 가운데서 1위는 여전히 유한양행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19.6%까지 상승, 장중에 23%의 급등으로 14만 원 선까지 육박했다가 현재 13만 4,800원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0.26%의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 뒤따라 또 검색되는 쪽이 바로 엔비디아 밸류체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2% 넘게 상승을 기록하면서 오늘장에 이렇게 다시 한번 21선까지의 복귀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7만 8,900원 기록하고 있고요. 2% 상승. 한미반도체가 6%까지 오르면서 한미반도체는 5일선, 21선 모두 안착을 시키면서 일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2만 2,500원 선 한미반도체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경계감이 기대감으로 전환되고 있는 건지 아까 업계분들 오늘 내기하셔야 되는 날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기가 끝나게 될까요? 내일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이제 또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관련주고요. TD 에스팜이 21%까지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과 짝꿍, 오스코텍, 이 렉나자의 원 계열사로 갖고 있죠. 현재 오스코텍의 주가는 8% 가까이까지 상승을 띠고 있습니다. M83 14% 상승하면서 윗골이 달고 있고요. IMBDX라는 종목이 4% 중후반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 제가 특징주로도 마감 시황 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액체생검 관련주입니다. 어제 제약바이오주 가운데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었고 알파리퀴드 100이라는 것이 폐암 환자 맞춤 치료에 유용하다라는 점을 입증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IMBDX의 주가가 연일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블루엠텍은 오늘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코로나 진단 키트 쪽의 재료로 움직이고 있고요. 6%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보안주 한비소프트. 아까 20%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25%까지 상승을 시도하면서 아래골을 달면서 음봉 크기 줄이고 있습니다. 금양이 현재 14%까지 크게 하락하면서 46,1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단독 보도로 금양의 8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 이슈가 오후장에 나오게 되면서 저점을 경신하며 금양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5%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HK 이노엔 이 종목이 현재 8%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위식도 역류 치료제 FDA 승인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렉나자 뒤를 이을 또 FDA 신약에 대한 모멘텀을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HLB와 함께 HK 이노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HK 이노엔 오늘 주가 기대감을 받으면서 8%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드 위즈가 2%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과충전 방지 PLC라고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템이 있죠. 이 모뎀이 장착된 전기차 충전기는 과충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 PLC 분야의 90% 시장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는 이 기업의 주가가 오늘 주목을 받습니다. 크게 오르지는 않고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 PLC 모뎀이 장착된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만 내년부터 새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LC 모뎀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필에너지가 15%까지 강세, 이대주주, 삼성 SDI, EN셀은 3%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가가 투자한 종목이죠. 그리고 D&D 파마텍이 14%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움직임 체크를 해보시죠. 플랜티넷이 23%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Y2 솔루션이 8%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그리드 위즈 얘기하면서 PLC 모뎀 말씀을 드렸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과충전 방지 파워 모듈을 개발
개발한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충전을 방지하는 충전기 관련한 아이템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요. 현대바이오가 12%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장의 종목 움직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주 저점 매수 타이밍일지 답변 주시면서 반도체주 본다면 탑픽은 어떤 종목일지 알려주시죠. 네, 8월 한 달 동안 시장을 꽉 잡고 있었던 이벤트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오늘 이제 넘어가는 새벽이면 발표가 되잖아요. 이제 반도체 종목들 오늘 오후장부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점 매수 타이밍인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질문 받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탑픽 종목까지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반도체주를 사는 게 좋은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엔비디아의 오늘 밤의 주가 흐름을 알아맞추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엔비디아의 실적 흐름입니다. 분기별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분기별로 보면은 실적이 이게 회색이 순이익이고요. 주당 순이익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 색깔이 매출인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나올 때도 일단 이 정도의 흐름은 맞출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TSMC라든가 엔비디아 협력업체들의 실적 같은 걸 봤을 적에 이번에도 요 정도는 맞춰주지 않을까. 뭐 그거는 저도 이제 그렇게 뭐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 실적이 아니죠.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가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의 이 각도를 계속해가지고 맞춰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그 다음번에도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이 각도가 살짝 죽는다. 싶으면은 그러면 시장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슬슬 실적 피크가 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미리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올 이번 분기에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뭐 여러 이제 증거들이 보면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잘 나올 걸로들 이제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단지 이제 다음번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잘 내놓을 수 있는가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블랙웰 출시가 지난번에 뉴스에서는 좀 지연된다고 했는데 정말 지연될 것인지에 대해서 엔비디아 측에서 지금 아직까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렇듯 뭐 이런저런 뭐 얘기가 이제 필요 없이요. 일단 뭐 내일 아침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보면 돼요, 그냥. 그리고 지금 반도체의 비중이 가령 나는 반도체로 한 80% 이상 비중을 채워놨다. 이런 분들은 안 되죠, 지금. 이런 분들은 너무 이거는 뭐 아니면 도식의 배팅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근데 뭐 나는 반도체 비중이 지금 뭐 한 30% 정도다. 이 정도면은 뭐 할만하다 봅니다. 내일 아침에 또 이제 갑자기 또 급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내일 만약에 반도체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내일부터 시작해서 며칠간은 우리가 상반기 때 AI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비롯해서 HBM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오르겠죠. 아까 봐드렸던 뭐 한미 반도체도 뭐 대표적이고 그뿐만 아니라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CXL이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를 거고요. 웬만한 반도체주들은 만일 엔비디아 올라가면은 다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일단 엔비디아 반등 구간에서는 뭐 일단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SK 하이닉스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걸로 보니까 SK 하이닉스 또는 뭐 이제 SK 하이닉스와 동행하고 있는 그 한미 반도체가 뭐 최우선 순위로 좀 봐야 될 종목으로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만약에 나쁜 쪽으로 풀린다면은 정말 나쁘게 풀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반도체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시장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한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시장 올라온 것 자체가 반도체, AI 반도체가 잘 간다 그래서 올라온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좀 해놓으시고 제가 월요일 날 현금화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종목도 살짝 반등 나온다고 분위기 좋네, 내일 올라가겠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너무 도박하듯이 배팅하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좀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그런데 내일 반도체 올라가면 어떡하지? 팔았는데 오늘 들고 있는 종목들이 또 있으니까 그것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종목은 올라갈 때 살 종목은 또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매수는 늘 쉽습니다. 매도가 어려운 거죠. 특히 급락하기 시작하면은 하다가 결국에는 또 반토막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오늘 같은 날은 조금 하방에 대한 대비를 해놓으시면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특히 반도체 비중 많으신 분들은 좀 줄여놓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운명적인 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살피시면서 다시 배팅을 해나가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이 조금씩 나온다고 마냥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경계감 여전히 가져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내일 실적 발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주가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감을 갖고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탑픽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짚어주셨으니까요. 네, 이 내용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쉽게 예단은 금물이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즘 시장이 워낙에 맞아요. 변수들도 많고 하니까요. 지나친 낙관보다는 신중하게 또 확인할 걸 확인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지금 채팅창에도 분위기가 싱숭생숭해지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어떻게 이 시장을 그리고 종목들을 해석을 해야 될지 참 어지럽습니다. 자, 트래벨류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고신님도 프레젠트님도 와주셨네요. 자, 그러면 저희를 또 종목 진단으로 계속 가볼 텐데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지역 로울라님의 이 종목 보겠습니다. 와, 크래프톤 오랜만에 보네요. 네, 크래프톤 게임주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맞아요. 보여줬는데 오늘은 조금 흔들리네요. 4%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32만 7,5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옥 롤라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정확히 이 정도 부근이에요. 32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10%입니다. 외국 친구들이 배틀그라운드를 아직도 잘하는 거 보고 매수를 했다. 네. 주변 경험에 그 바탕을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크래프톤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크래프톤 주가 움직임 좋아 보였는데 오늘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외국 친구들이 배틀그라운드를 아직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습니까? 네, 크래프톤은 제가 이제 20만 7만 원대에서 게임즈 중에서는 탑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게임즈 투자가 이제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게임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국내에서 게임 산업을 펼치는데 이제는 성장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국내에는 규제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제일 쉽게는 이제 중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국 쪽에서 일단은 중국 쪽에 출시하기가 쉽지 않고요. 허가를 잘 안 내주니까. 두 번째는 중국이 지금 게임을 너무 잘 만들어요. 이제 어제도 보니까 이제 50이라는 게임이 나왔던데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플레이하는 리뷰만 봤는데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중국의 게임 어떤 만드는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이 일단은 자금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게임 쪽에 어떤 경쟁력 같은 것들이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 이제는 경쟁력이 좀 이제
좀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뭐, 북미 쪽의 콘솔 게임 쪽으로 이제 다들 이제 옮겨가려고 하는데, 그쪽에도 또, 뭐, 여러 게임 회사들이, 글로벌 게임 회사들이, 뭐, 다들 지금, 뭐, 빵빵한 회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쪽에서도 경쟁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게임주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 자체를 이제는 조금, 하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고요. 그나마 크래프톤은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아직까지 실적들이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리포트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배틀그라운드는 앞으로도 수익은 3년 정도 안정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이란 단어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주가는 성장과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뭐 실적은 그 상향 조정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좋은 거지. 실적이 안정적이다. 이런 거는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크래프톤에 대해서 그러면은 배틀그라운드에 기대 가지고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봐야 돼요. 단지 이제 크래프톤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이제 볼 건 뭐냐면은 4분기 때 신작들이 좀 나옵니다. 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 다크앤다크엠하고 인조이, 오버데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4분기 때 나올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 있어서 아직까지는 주가가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들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그런 기대감으로 간다면은 한 39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시장이 내일이라도 흔들려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21선이 깨지면은 일단은 빠져나오자. 손절선도 정해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목표가는 39만 원 이렇게 대응 가격하고 목표가 둘 다 가지고 가셔야 된다. 39만 원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래프톤 윗방향으로 올려갈 기대감 가져볼 만합니다. 그런데 39만 원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네. 아랫방향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21선이 깨지진 않는지 면밀하게 잘 관찰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래프톤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 포켓코리아님께서는 지금 게임주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게임 쪽도 최근에 콘솔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라서 분위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크앤다커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켓 역시 게임 네. 쪽은 하는 분들이 확실하게 좀 잘 알아요. 분들은 아주 맞아요. 사랑하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은경님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와 이거 오늘 금양의 충격이 좀 큰가 봐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계속 네. 고민돼서 찾아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투심 흔들리지 않을까 많이 좀 맞아요. 걱정이 네. 되기도 하네요. 자, 아무쪼록 더 크게 여기서만 더 떨어지지 않고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이게 좀 잘 수습이 됐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 종목 진단 더 하나 더 가볼까요? 네. 네. 이번에 그러면 유시경님의 종목으로 한번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VM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12,050원에 들고 계시고 10% 들고 계신데 지금 약간의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 더 갖고 가고도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좀 밀려서 빠지다가 바닥권에서 매수를 잘 하셨고 지금 약간 반등이 나오니까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네. 지금도 바닥이네요. 그냥 예. 이렇게 쭉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 반등이 아주 살짝 나와서 수익권이시긴 한데 이게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조금 계속 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조금 더 길게 가도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 손실 없을 때 빠져나와야 되는 종목인지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HVM입니다. 첫 번째 종목도 신규 상장 네, 오늘 신규 상장 종목 다른 곳에서 한번 만나봤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HV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 만드는 업체인데, 뭐 이제 첨단 금속을 만드는 업체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고요. 뭐 우주 항공용 첨단 금속을 제조하기 위해서 이 공장을 착공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이런 뉴스가 이제 나온 거는 뭐,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고, 그러면 첨단이기 때문에 금속업체들이 사실은 그렇게 철강 금속업체들 밸류에이션, PER을 그렇게 높게 줄 수는 없거든요.
성장 사업이 아니라서 단지 이제 첨단 금속이기 때문에 조금 PER을 좀 높게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1,575억이네요, 전날에. 근데 지금 그러면 1,500억이면은 10배가 되려면은 영업이익이 150억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가 지금 3월 달에 7억 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2분기 때, 지금 2분기 때 연간 실적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아직 2분기 때 실적은 잘 모르겠는데, 1분기 때 일단 7억, 2분기 때 비슷하게 했다고 그래서 한 15억 정도 나온다면, 일단은, 150억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올해. 그리고 작년, 재작년 다 봐도 40억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최대한에서 40억 한다 쳐도, 그러면 지금 1,500억이 시총이니까, 굉장히 이거는, 너무 많죠. 네, 너무 많기 때문에, 한 40배 되는 것 같죠. 4416이니까. 그래서 금속주 치고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멀티플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싸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상장 이후에 지금 빠졌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일단 알려진 바가 많이 없고, 시장에.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 쓰는 연구원들이 또 많이, 연구도 많이 안 한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기대가지고 이 종목을 투자할지에 대해서 사실, 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규 상장 종목들은 늘 이제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3개월, 6개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수익 나신 거는 축하드리지만, 정고점이 보니까 15,500원이네요. 15,000원 이상 가면은, 이 종목은 좀 팔고 나오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전망을 하라. 그러니까 그 전망을 해드려야 되는데, 전망을 할 만한 근거 자료들이 너무 부족하다.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상장한 지 2년 안 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접근하실 때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 관점에서 15,000원 정도 넘어가면은 빠져나오자. 그리고 익절가는 얼마냐면은 어제 저가 12,740원이네요. 익절가로 잡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은 늘 말씀해 주시지만 좀 매매를 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고 15,000원 구간을 좀 목표가로 잡아주셨고요. 어제 저점 부근을 손절가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신기수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랭킹 주제 1, 2위 다 공개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늘 패럴림픽을 주제로 해봤습니다. 1위와 2위, 우리나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던 하계 패럴림픽 기록입니다. 자, 1위 지금부터 공개해 주시죠. 언제일까요? 자, 1위는 바로 저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그렇죠. 88 서울올림픽 당시 그때 패럴림픽 기록은요. 40개요? 7위입니다. 그런데 메달 수 보세요. 금메달 40, 은메달 35개, 동메달도 정말 저렇게 많이 쓸어갔었죠. 역대 최고 기록은 바로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 있었던 하계 패럴림픽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2위가 2000년입니다. 호주 시드니 올림픽 당시의 패럴림픽이 9위 기록이었습니다. 저때도 엄청났네요. 금메달 거의 20개 가까이 획득을 하게 됐죠. 은메달과 동메달에 각각 7개까지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역대 하계 패럴림픽 기록을 살펴드렸는데요. 내일부터 열리게 되는 새벽부터 열리는 패럴림픽 여러분 한번 다들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랭킹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네, 좋습니다. 오늘도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도와드렸는데요. 고민되시는 종목들 참 많으실 텐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